아니요, 검정색 바탕이 보입니다. 이거 보면 되지. 자, 지금 보여? 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인데, 이게 되게 크게 하면은 이게 없어지니까 좀 요 정도 상태에서 볼게. 네, 전공 알겠습니다. 적합성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공 적합성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의 70%의 거의 다를 관계를 해서 맺혀. 이 전공 적합성을 갖고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테마를 갖고 서류를 만들 때 그게 다 우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네, 이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전공 관련 경험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활동 없이 뭐 논문만 써가지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가치관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경희대학교 자기소개서 1번 보니까 가치관과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항목들이 있지. 그거 이제 이거 끝나고 네. 바로 자기소개서를 갖고 좀 오늘 수업을 할 거고. 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전공 적합성. 자, 정의 한번 읽어봐봐. 잠시만요. 고교 교육 과정에서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그 다음에 평가 항목 세부 내용은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 학교 각 성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네, 이것을 본인이 한 프로젝트에 얼마나 연관성을 갖고 있냐로 우리가 많이 매칭을 좀 시켜야 될 부분이야. 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가,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해봐. 너가 했던 IoT 프로젝트와 지원 전공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봐. IoT라 IoT라는 것은 결국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근데 그 IoT의 세부 내용이 인터넷 그리고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서버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종합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IoT입니다. 음. 그것은 국한적인 거고 여기서는 아까 한 것과 반대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내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데 거기서 IoT 어떤 부분이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내가 더 배울 수 있고 쌓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IoT를 그 메타버스의 그 장비로 좀 이렇게 응, 대체해서 설명해도 되나요? 응, 해봐. 네, 메타버스는 이제 IoT, 블록체인, 게임이 필수로 들어가는 학문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이제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타버스를 진입하기 위한 장비, 즉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하드웨어가 IoT라는 특성을 활용하여서 사물과 인터넷으로 그 인터넷이 결국 블록체인과 연계되고 그 블록체인이 결국 게임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응.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최종 목표인 메타버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가. 그래서 그걸 아, 갖고 네가 뭘 할 건데 이게 중요해.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 전공을 갖고 너가 뭘 할 건데 연관시켜봐. IoT 전공이요? 너가 할 건, IoT 너가 뭘 할 건데 이것이 나 경험이 어떻게 내 전공 적합성하고 연결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 경험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어, IoT 자신의 아,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걸 다시 얘기해봐. 이거를 해야 제가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가 있어. 해봐. 메타버스 말고 그냥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연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네, 사회적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개선하고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음, 이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필요한 학문들이 많이 많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수학적 학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과학적 학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고도의 프로그래밍의 이제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이때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항상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목표로 할 때 필요한 학문이 무엇인지를 계속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루어냈다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결국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전공을 못 뚫고 있는 거고, 다시 아까 전에 한 걸 보면 LOT 게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 뭐였지? LOT 게임, 그 다음에 블록체인. 블록체인 이 세 가지가 너가 크게 한 프로젝트를 가장 우리가 모아서 얘기하면 세 가지잖아. 네, 이 세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한 다음에 봐봐.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과정과 배운 점. 이렇게 세부 평가는 지원 전공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가 뭐 이런 건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연결시켜서 이 경험이야 이게. 이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데 이 LOT와 게임과 블록체인이 내가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이야. 네. 이해가 가? 저번 시간에 프로, 했을 때는 이해가 간다고 그랬잖아. 방금 전 시간에 했을 아, 때는. 그거랑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왜냐하면 봐봐. 세부 평가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네, 다시 한번 해볼래? 제가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목적과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 배경은 결국 우리의 사회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혹은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아니, 앞으로의 다시 해볼게. 자, 먼저. 저는 LOT 프로젝트를 뭐 했고, 게임 프로젝트를 뭐 했고,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뭐 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제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귀중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분야는 총 3개가 있습니다. IoT, 게임, 그리고 블록체인입니다. IoT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고 진행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느낀 점은 이 IoT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위대한 발명이 될 수 있구나. 그 발명으로부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게임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게임이 결국은 저는 하나의 이제 예술 종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게임 하나로서의 다양한 이 게임 하나를 즐김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많이 이제 느꼈지만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그 블록체인이 앞으로의 인터넷 개발에 대한 이제 인터넷 개발과 그 블록체인에 연관된 개발이 결국은 블록체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것을 현실로 끌어내는, 현실로 옮겨놓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연관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잖아. 이제 그걸 다시 또 블록체인을 강조해서 얘기해. 해봐. 블록체인을 사물 인터넷 혹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앱 그리고 웹사이트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통해서 배운 걸 통해서 네가 어떤 앞으로의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너가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이게 너한테 어떤 도움을 주었다? 거기까지 얘기해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일반적인 그냥 코딩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프로그래머가 아닌 그렇지. 앞으로의 사회에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느낀 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가치는 뭐냐면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더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엮는 힘이 약해.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내가 지금 너한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공 역량, 적합성, 인성 다 합쳐서 비교과가 70%이기 때문에 이 엮는 너가 배우고 갖고 있는 이 역량을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잊지 마.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못하면 자기소개서 썼을 때 지금 쓴 자기소개서밖에 안 나와.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자기소개서 하기 전에 지금 이걸 너한테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다음에 이제 인성이야. 인성은 뭐야? 말 그대로. 인성이요? 여기 인성 결국 맞죠? 어.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가 한 이 여러 가지의 경험과 너가 했던 이 프로젝트들이 다른 사람들 타자의 어떤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게 인성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너가 했던 그런 IoT,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너가 뭘 배우고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냐를 연결시켰을 때 이 전공 역량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인성까지 같이 입학사관들한테 설명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그 어떤 규정이 어떤 평가 요소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인성이라는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다 우리가 부합이 돼야 된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됐어. 우선 시간이 많으면 좀 할 텐데 협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소통인데 지금 볼 때 협력 능력이 조금 더 부각이 안 돼 있으니까 저번에 팀으로 했을 때 나갔을 때 그걸 갖고 협업 능력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돼. 자소서나 생계부 대체 서식이나. 알겠지? 꼭 체크를 해. 네, 알겠습니다. 좋아. 됐어. 이제 이거 하고,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자소서 드디어. 오늘 사실은 이 자소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밑바탕을 깐 거거든. 자, 이거 잠깐, 지금 한 거 중단시키고, 이제 자소서 바로 넘어갈게. 오늘 요건 봐야 돼. 네, 자, 너가 나한테 낸 폼이 경희대학교 자소서 폼을 갖고, 이제 왔는데, 자, 보자. 지금 뭐 나름대로는 뭐 빨간 줄까지 쳐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자 아이고야 잠깐만 자 보이니? 보이지? 네, 보입니다. 자 자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중요해 이거 개인적 네, 자질 성격 또는 재능에 대해서 기술하시려고 그랬어 여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가치관이니까 너가 지금 쓴 것 갖고는 너 자신을 조금 더 잘 보여주기가 부족해 그냥 밋밋하고 그냥 평범하고 네가 한 거를 나열하기에 급급한 그런 자소서야 내가 읽어보니까 근데 여기에 너라는 사람의 정말 숨겨져 있는 장점을 보여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아까 내가 수업했던 또 방금도 너한테 수업한 그 너의 가치관이 이 안에 들어가. 이게 첫 번째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보겠다고 하는 평가 기준에 그게 들어있잖아. 같이 네, 확인했지. 그 다음에 개인적 자질, 성격적인 재능. 이게 이제 거기에 같이 합해서 나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자소서가 요게 아웃풋이니까. 자, 먼저 한번 읽어봐. 자, 500자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첫 번째 문단 읽어도 제가 되나요? 키워줄게. 보이지? 네, 보입니다. 해봐. 네,
네, 첫 번째 분단, 새로운 가치를 창작해 나가며 0.1%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일. 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끊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가치가 뭔지를 여기서 적어야 된다. 여기다. 지금 보면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야. 무슨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가를 써야 돼. 잘 기억해. 그 내가 네, 오늘 알겠습니다. 숙제 내고 바로 내가 내일 수업을 할 건데 오늘 밤에 나랑 수업이 끝나면 이 자소서를 다시 고쳐와야 돼.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너가 네, 뭐 조금 오랜 시간을 두고 있겠다면 내가 하나씩 더 한데 지금은 불과 앞으로 15일 있다 원서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너가 무조건 밤을 새서라도 고쳐와야 된다. 알겠지? 저는 밤새는 거 자신 있습니다. 밤만 새면 안 되고 잘 고쳐와야 돼. 알겠지? 네. 무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속 읽어봐.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핵전쟁과 맞먹는 사이버 전쟁 이야기를 보게 되었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잠깐 이거 분단이 좀 이상한데 문단이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 네, 생각하는 가치관인데 지금 사이버 전쟁을 얘기하고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는데 그때 들었던 해킹과 보안을 공부하면서 큰 전쟁과 같은 앞으로의 사이버 전쟁.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럼 해킹과 보안 쪽이야?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던 게 해킹과 보안이어서 이것을 너 좀 선배들도 여태까지 나랑 이거를 IT나 특기자 전형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게 해킹과 보안인데 너가 가장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1번 자소서가 처음에 딱 입학사관들한테 지금 전달돼서 보는 건데 이 해킹과 그 다음에 보안 쪽이 너가 주된 분야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너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야. 이야기 자체가 가치관을 얘기할 때 내가 중요한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내가 했던 중요한 많잖아. 좋은 거 한 거. 그거를 네, 넣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가치관이 나만의 독창적인 가치관이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첫 문장에서 해킹과 보안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첫 번째 네가 한 거에 맞지도 않고 돋보이지도 않고 두 번째 해킹과 보안은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 네, 이건 이미 트렌드가 지난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너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해킹과 보안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해. 아까 맡았던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하던가, 아까 내가 얘기를 정리시켜줬던 게임 얘기를 하던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뭐였어 아까 전에 자꾸 잊어먹어. 블록체인 얘기를 하던가. 네, 너의 알겠습니다. 강점 많잖아. 그리고 싹 삭제하고 그걸로 딱 다시 틀을 잡는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킹 보안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를 조금 적어야지. 그냥 다 지워버리고 쓸모 있는 건 처음에 이거부터 들어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용이 뭔지를 먼저 넣고, 네, 가치관 얘기하면서, 먼저 딱 치고 들어가. 내 장점은 뭐다. 이거 했다. 딱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늦게 나오면 안 되잖아. 딥러닝 기반 시각장애인 키오스트 웨어러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사회에 어떤 문제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타인들과 만나고 같이 나누고 소통하려고 하는 내 가치관이다. 플러스 여기에 너의 성격. 성격이 어떤 편이야? 소심한 편, 내성적 내성적인 이게 편입니다. 아니고 이제 학자 스타일이야. 딱 보니까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우리나라를 빛낼 그런 좋은 교수가 좀 학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연구원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지금 보면은 꼼꼼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연구를 뭐 한 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학자나 공학자나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연구자, 어떤 과학자, 어떤 꼼꼼함과 만나서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부를 우리가 어떤 특화된 계층에게만 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일반인들,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우리가 산업혁명처럼 지금 정말 자기 자신을 찾고 기술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가 되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고 그랬을 때 내 꼼꼼함과 세심한 성격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재능은 뭐가 있어? 재능은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재능은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해? 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데 그렇지.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자기 말 한마디 한 거 손바닥 뒤집는 애들이 너무 많아. 보면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컨설팅 한번 받아가지고 대학 가볼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이게 사실 잘못된 거야. 진정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너 같은 아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구하고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발품 팔고 하면서 얻는 그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그게 너의 어떤 재능이고 너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그거를 이거 가치관과 너가 한 프로젝트와 같이 녹여서 쓰란 말이야. 그럼 이거보다 몇 배 더 좋은 1번 자기소개서 내용이 나와. 아,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남들 다 해놓은 거 그렇게 똑같이 베끼듯이 그렇게 썼어. 너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이렇게라도 써야겠지만 내가 봤을 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 아, 네.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게. 자, 2번. 고등학교 재학 중이니까 우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 기간 중이지. 본인이 의미를 두었던 교내 활동, 경험, 학업 동아리, 리더십, 봉사, 진로, 너가 했던 프로젝트들, 너가 했던 그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같이 누군가 팀을 이루어서 같이 했던 거, 이게 동아리에 넌 속하는 거야. 봉사, 네. 진로, 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요거는 1번과 다른 점이 1번은 가치관을 내가 딱 보여주면서 거기에 내가 했던 프로젝트 넣으면서 프로젝트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내 성격과 같이 해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쓰는 거라면 고등학 2번 같은 자기소개서 2번은 딱 팩트를 쓰는 거야. 그래서 경험 뭐야? 동아리, 뭐 봉사, 진로, 취미 이것이 너는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나갔던 경험들이니까 그걸 딱딱딱 뭘로? 리더십, 동아리, 봉사 이 항목으로 나눠서 그걸 갖고 팩트를 쓰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자. 네. 성취하고자 하는 끈기와 배움에 대한 열정. 개발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초적인 마음가짐은 성취하고자 하는 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WS 엘렉스 베네톡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았던 과정에서 많은 설정 오류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회 제출 기한이 지나고 계속된 오류들로 인한 심적인 피로감으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지만 몇 일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특정 기능이 뭔데? 이 AWS의 이제 베네스톡을 사용하려면 이제 클라우드에 그 특정 기능이 있어야 지금 그게 이제 아니잖아. 여기서 보면은 자 읽어볼게.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며칠에 걸쳐 끈기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디버깅을 하면서 결국 서비스 문제적인 구현해 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봉사, 지금 리더십 부분에 뭐 끈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얘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연한 사고와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혼자서 개발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들은 온라인 구글 통해 채워나갔습니다. 근데 혼자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보다는 단체로 나갔던 경험 있지. 단체로 했던 경우는 총 두 가지인데 음, 첫 번째는 대한민국 청소년 게임잼이라고 음, 이제 팀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져서 3일 안에 게임을 만드는 이제 그런 해커톤 음, 방식의 네, 프로젝트를 참여한 적이 있었고 음, 두 번째는 이제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제 하는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꿈들인 청소년단이라는 것을 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는 이제 꿈들인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이 가치관이야. 그 가치관은 기술에 의해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없도록 그것에 기술에 억눌려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내가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가치관이야. 그럼 2번에서도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1번과 자소서 1번과 2번 내용이 연관성이 보이게 만들어야 돼. 연관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너를 처음 봤을 때는 이 글로서 널 처음 보는 건데 자소서로 읽었을 때 연관성이 확립이 되면 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아니라 혼자서 구글 보고 이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이 내용은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여태까지 너 선배들이 했던 내용 중에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난 너가 한 게 없다면 이거라도 써야겠지만 한 게 많잖아. 그래서 꿈들인 학교 밖 청소년 꿈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소외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기득권의 어떤 제도 때문에 소외를 당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나는 뭘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내가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적을 수 있다면 봉사한 거 있어? 네, 있습니다. 뭐 있어? 그 7월이랑 8월 달에 한 수학 지도 및 프로그래밍 교육 지도 70시간 했습니다. 진로는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가 진로 부분에 들어갈 건 너무 많이 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 3번에 보면 진로나 이런 것들은 자기계발 그거 연관져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아까 인성 부분에서 나눔과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소개서 2번에는 봉사한 거 그것도 같이 넣어서 첫 번째 뭐 한 거, 지금 요거 앞에 쓴 거, 두 번째 뭐 한 거, 동아리, 다시 말하면 팀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 했던 거, 세 번째 봉사한 거 이렇게 넣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다? 정리되지? 네, 네, 내가 좀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 감은 있긴 있는데 나를 탓하면 안 돼. 왜? 지금 원서내기 지금 15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 수업을 하는 거야. 알겠지? 네, 네. 원래는 좀 일찍 왔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읽어봐. 어, 전 AI 프로젝트를 많이 아니, 진행하는 등 해당 학교에 지원한 동기와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 학과에 관련된 경험이나 활동.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개발, 직장 경력 등에 대해 기술하는데 너는 직장 경력이 없으니까 자기개발. 근데 아까 전에 외국 회사랑 같이 뭔가를 조인해서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쓰면 되겠지. 한번 읽어볼게. 자, 전 AI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등 알고리즘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알고리즘들 중에 최근에 공부했었고 인상 깊었던 알고리즘 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인공지능을 공부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개발에도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딥러닝, 머신러닝을 할 때 특정 기능이 필요하다면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을 처음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보다는 직접 밑바닥부터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원리를 이해하려고 이거 노력한 너무 많이 쓴 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한 동기야.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학교 관련된 경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세세하게 썼는데 요거를 조금 어떤 관점으로 고쳐야 되냐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 후 혹은 내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인턴 같은 것들 있잖아. 그것이 이제 네, 자기 개발이잖아. 그거를 네, 여기에다 바로 좀 붙여서 써야 돼. 넌 그 뒤에다 그걸 쓸까 말까 했는데 그걸 좀 앞에다 써. 너무 프로그램 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것을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학교에 관련된 경험, 활동, 그것을 내가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여기다 인턴 활동하고 있는 거 그거 그 증빙 서류 할 때 그거 증빙 거기에 넣을 수 있지. 그 뭔가 인턴 활동하고 있는 거 지금 받을 수 있지 증빙을. 근데 그게 NFT의 지금 그 익명성 프로젝트여서 아. 거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냥 다양한 분야들이 모인 사람들이어서 그냥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 안에서 좀 밖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 증빙을? 아, 그 학교 밖 그 꿈드림 청소년단에서 그 청소년 축제를 나갔었는데 그때 게임을 연관을 해서 게임에서 청소년 인식 게임을 개발했었습니다. 음. 이것을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말고 또 있는 거 있어? 좀 이렇게 증빙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냥 학교 자기 밖 개발이요? 청소년 응. 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너무나 하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딥러닝을 노력했고 알고리즘을 할 때 라이브러리 직접 밑바닥부터 구현하 노력했고 원리를 이해했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너무 지금 지역적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원학과에 관련해서 활동으로 적어야지. 그것이 이제 너가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적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자기 개발. 그러면 꿈들이 내서 그렇게 같이 하면서 게임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로 적는 게 더 낫지. 여기서 그렇게 네, 적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막 나열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활동 속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쓰였다를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네, 이해됩니다. 뭐 내일도 또 할 거니까 오늘 숙제를 내줄게.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 일학습 병행 계획과 프로프 최종 목표에 대해 기술화시오 앞으로. 이거 지금 맞아? 이거 이번에 지금 너 이거 지금 무슨 직장인 전형으로 갖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자기소개서? K 플러스 맞구나. 요거 4번은 내가 내일 다시 너가 1번, 2번, 3번 고쳐온 걸 내가 다시 내일 좀 교정을 해주고 오늘 이제 어떻게 쓰라고 내가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에 4번도 내가 내 수업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지금 이거 4번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네, 이건 내일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 오늘 복습하자.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또 너가 말한 그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잘 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였어? 네, 저 자신을 잘 알고 제가 잘하는 것을 어, 부각하라. 최대한 많이 표현하라. 너는 지금 너무 평면적으로 글을 써와서 뭐 한 게 없으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한 게 있으니까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의미 파악하는 걸 해줬지. 저번 시간과 지금 방금 좀도 했고 그럼 그걸 네, 갖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거야. 그래서 네,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걸 적어야 돼. 개인적 가치관과 개인적 자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의미를 두었던 교내 활동이나 동아리나 리더십이나 그러면 앞에는 잘 썼어. 그 다음에 되어야 될 게 우리가 동아리, 그 팀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구조에서 그런 관점이 빗나가 있지. 너가 쓴 거 중에서. 네, 그 관점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전에 봤던 그 평가 요소 항목에서 이런 걸 본다고 대학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 네, 대학에서는 알겠습니다. 인성도 보고 대학에서는 전공 영역도 보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봉사, 리더십, 그 다음에 동아리 쓰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 시작은 잘 됐지만 이걸 갖고 지원학과에 관련된 경험이나 활동에 대해서 쓰면서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너가 한 그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만 쫙 늘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해가? 네, 이해갑니다. 그래서 내일 너가 갑자기 지금 뛰어 들어와서 어떻든 그래도 해야지 내가 널 잘,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가르쳐서 너가 이런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때 선생님으로서 조금씩이라도 한 목을 도와줘야 되니까 내일 오전 10시 반에 수업을 할게. 두 네, 번째 수업. 알겠습니다. 또 오늘처럼 할 거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내일 오전 10시 반이 수업이니까 오전 10시까지 나한테 오늘 1번, 2번, 3번 자기소개서 고친 거를 나한테 내야 돼. 네, 카톡이나.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습니다. 10시 반에 수업을 해서 보고 고치고 그 다음에 4번 고치고 내일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소서 고친 다음에 이제 지금 너가 뭐가 안 돼 있냐면 어느 대학을 넣을지가 안 돼 있잖아. 그 내일은 네, 내가 대학을 정해서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넣어야 된다. 이건 넣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시간이 또 되면은 대체 서식까지 같이 한번 봐볼게. 네, 알겠습니다. 만일 내일 시간이 안 되면 대체 서식은 세 번째 수업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뭐 시간이 많이 우리가 학부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이야 아침 수업하고 10시까지 네, 나한 숙제해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볼게요. 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수업한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고쳐야지
오늘 수업한 내용대로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수업한 내용대로 좀 잘해서 고쳐야 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볼게.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